드디어 업로드하게 된 남부 투어 이야기. 이탈리아 남부 투어는 왜 갔는가? 어떤 투어를 선택했는가? 그 투어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지도가 긴 장화처럼 생겼는데요. 로마를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히 행정적으로는 딱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맨 위의 기준으로 북부 이탈리아와 중부 이탈리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남부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희는 남부 이탈리아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었던 두 장소, 폼페이와 포지타노에 다녀왔습니다. 폼페이 유적지 체크포인트에서 100유로를 사용했고 폼페이 공인 가이드 비용이 160유로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타노 마을 진입 시 미니버스 이용을 해야 했는데요. 15유로가 나갔습니다. 이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해설을 듣고 유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으며 그 지역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고 싶었어요.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검색창에 남부 투어 검색 시 다양한 투어사의 투어 리스트가 검색되는데요. 독보적 재미라고 적힌 저 문구가 너무 눈에 띄었고 후기를 살펴보니 다들 엄청 만족스러운 투어를 했다는 후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선 여기 재벌 1세, 2세, 3세 이런 컨셉이 벌써부터 웃기지 않나요? 투어 집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새벽 5시 30분에 기상했고 6시까지 집결지로 저희는 이동했습니다. 새벽이라서 많이 깜깜하긴 했는데 지도를 잘 찾아가시면 되더라고요.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게. 가이드도요, 진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이름을 브랜딩한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도 남는 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투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준비한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걸리셨어요. 제가 내일 드디어 쉬는 날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열정을 쏟아가지고 여러분. 역시 재미 넘치는 가이드분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열정이 넘치셨고 준비하신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엔 일단 가이드분을 만나신 이후에 이렇게 버스에서 잠깐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약 45분 정도 달리다 보면은 날이 이렇게 밝는데요. 이날은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휴게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와 크루아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이탈리아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이 일반 카페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 역시 다른 방법이었는데요. 먼저 계산을 한 후에 주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고 거기서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바에 가져가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Un caffè per favor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Un caffè, per favore.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잘 드시지 않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용으로 카푸치노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푸치노만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이 내용을 캡처해서 가셔도 정말 주문할 때 편하실 거예요. 느낌 나오. 저기 봐. 강원도 아니냐고. 아, 감성 깨지 마. 강원도 아닙니까? 나는 GTA 같아, GTA. GTA 어느 지역? GTA에 약간 시골 지역 같은 데 있거든? 좀 비슷해. 이탈리아 남부나 시골 마을의 특징이 이제 넓은 도로랑 황량한 풍경,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늘어선 언덕이라던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GTA5의 블레인 카운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 1시간 반 정도였나? 1시간 정도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이드님과 함께 첫 번째 투어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님께서 이탈리아 남부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을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첫 번째 목적지인 폼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가는 길에 다양한 퀴즈를 내주셨는데 상품까지 걸려 있어서 분위기가 더욱 활기찼는데요.
저도 운 좋게 하나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역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고대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식민지를 세우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 되었고, 폼페이 같은 도시들이 이 시기에 번성을 했고, 중세에는 비탄진 제국과 아라곤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19세기에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 덕분에 통일 이탈리아의 일부가 되지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경제적 재건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농업과 관광, 그리고 독특한 음식 문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40분쯤에 이제 폼페이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가이드님이 나눠주신 수신기를 다 하나씩 귀에다 꽂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입구로 들어갈 거고요. 어저께 제가 인폼상 정확하게 드렸지만 이제 2주 전부터 시스템화가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2024년 11월 15일부터 폼페이 고고학 공원의 입장 시스템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입장권에는 방문객의 이름과 성이 기재되어야 하고 하루 최대 입장객 수가 2만 명으로 제한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불법 티켓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어를 선택한 이유도 이런 복잡한 시스템 때문도 있었어요. 투어로 입장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입장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중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어를 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폼페이 투어를 할 텐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화산만 터졌다 뭐 그런 걸로 알고 간다면 우리가 굳이 폼페이 투어를 하실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몰랐던 그 비하인스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이곳을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도 왜 이곳을 꼭 투어해줘야 되는가 그 느낌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투어를 하다 보면 메시지가 폼페이는 고대 로마 도시로 기원 후에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로 멸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당시의 생활성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는 것을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쭉 걸어서 가이드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굉장히 발달이 잘 됐던 최첨단 도시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화산이 터졌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베수비오 화산 자체를 아예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정오 낮 12시. 이런 식으로 가이드님이 역시 괜히 엔터 가이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방송을 하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다들 빵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폼페이 인구는 고대 로마 시대에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되기 전 이 도시는 번창하는 상업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활기찬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폼페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첫 번째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가진 않았는데 유적지 안에 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가는 코스는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란데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란데. 그란데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큰 또는 위대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그란디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크기나 중요성을 강요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폼페이에서 그란데라는 말이 특히 잘 알려진 예는 세아크로 그란데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폼페이의 원형 극장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그란데는 이 극장이 대규모 공연과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구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의 원형 극장은 고대 로마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장소로 다양한 공연과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극장은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고 로마의 건축 기술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라고 하네요. 관객들이 극장의 좋은 구조 덕분에 음향과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 관중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족과 일반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귀족의 자리는 어딜까라는 여쭤봅니다. 귀족의 자리 가장 가까운 이 받침 자리 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대가 기반이 됐던 게 바로 고대 로마부터 시작됐다는 걸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하나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울림이미야 원형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극장을 보는 그런 모든 것들 다 2000년 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년 전인데도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분도 여기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마이크 스피커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관객들 모두 공연을 잘 들을 수 있었고 음향이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폼페이의 원형 극장은 뛰어난 건축 기술 덕분에 마이크나 스피커 없이도 훌륭한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극장의 원형 구조와 크기 그리고 설계된 경사면이 소리를 고르게 퍼지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극장 내에 자연스럽게 반사되면서 멀리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끔찍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원형 극장에서 실제로 연극 중에 죽이는 장면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공연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감 있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VIP들은 그걸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무대와 제일 가까운 맨 앞줄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거 올리브? 도토리예요? 길거리에 많더라고요. 여기 한여름에 청설모랑 다람쥐 엄청 많아요. 여기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여기 여름에 딱 오면은 다람쥐 항상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고 그래. 여기- 진짜요? 헐 되게 귀엽겠다. 귀엽죠? 아파요. 여기가 여름에 오면은 청설모랑 다람쥐가 사람 머리에 그렇게 올라탄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여기가 그만큼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 근처에 그늘이 없어서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그늘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저 문을 지나면 바로 폼페이의 도시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문들을 통하자마자 2000년 전 폼페이를 한줌의 발생시켜버린 바로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정면에 오늘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 중이라고. 네, 맞아요. 폼페이는 상인들을 위해서 계획된 도시로 중요한 무역로와 연결되어 있었고요. 상인들이 물건을 쉽게 운반하고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안에 시장과 상점들이 많이 있었고 대로에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서 상인들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업 활동 덕분에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주상복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폼페이에서 발견된 주상복합 건물은 고대 로마에서 상업과 주거 공간이 결합된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합니다. 당시 상인들이 자신의 상점이나 상업 공간 아래층에 거주지를 두는 형태로 건물을 사용했다고 해요. 즉, 상점이 1층에 위치하고 그 위는 상인들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주상복합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상업 활동과 생활 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인들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바로 옆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들이 함께 살아가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경제와 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폼페이의 주상복합은 고대 로마 시대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고 했고요. 상인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일상과 상업 활동이 어떻게 결합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진짜 좋았고 체계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이었냐면 주차장들을 상점 앞에다가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일일이. 내가 필요한 상점들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매장들은 지나가고 체력도 완전히 여러분들 지켜지. 시간은 완전히 다 소모된 거를 소모가 안 되지. 정말 깔끔하게 되지. 돈도 벌었지. 라스베가스 파쳤지. 돈 쓰지. 그것으로 갖다가 폼페이는 또 돈을 벌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눌려져 있죠. 말에 고삐를 묶을 수 있는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상점들 다 상점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이 제일 잘 되는 곳이고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폼페이는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였던 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이 오갔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식당과 술집 벽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그림으로 표현한 벽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화 소통을 어떻게 표현했다? 조각과 그림을 표현했다. 말 그대로 그림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폼페이에는 공식적인 사창가인 루프나레가 존재했고 식당과 술집처럼 흥한 상업시설 중 하나였다고 해요. 특히 도시 곳곳에 발견되는 남성 성기 모양의 조각이나 그림들은 일부 사창가를 안내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행운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창가는 어디로 갈 수 있냐? 이정표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사창가 시작.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걷다 보니 이 집 입구에 개 그림 모자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개조심이 아니라 폼페이 부자들이 집을 꾸미고 과시하려고 만든 거라고 해요. 실용적인 경고 문구 그리고 멋지고 품격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상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폼페이의 중심, 폼페이 광장이에요. 정치, 종교, 상업 활동이 모두 이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로마 도시의 핵심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허 공간이지만 당시에는 신전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공공 건물이 가득했던 그런 번화된 장소였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길을 따라서 더 들어가 봤는데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폼페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도시를 순식간에 덮었고 사람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해요. 나중에 그 공간을 석고로 채워서 그들의 자세와 표정까지 그대로 남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걸 그대로 복원한 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분에 이밖에 복원이 안 되고 지금도 복원 중이에요. 이곳 폼페이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복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관광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장에서 직접 유적을 복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남아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보고 복원하고 또 발견되지 않았던 물건들은 재현해서 원래 자리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노예를 제물로 바치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들의 제사문화. 제우스 신에 격하는 주피터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제물을 올리는 제단도 있었고 사람들이 신한테 희생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던 그런 종교적 공간이었다고도 합니다. 폼페이도 1도 못했어요. 3달인가? 그때 다 완전 다 막혀 있었고 저희 소렌토 마을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수비아산이 여러분들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뒤쪽으로 일자로 굉장히 길어요. 그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뒤쪽은 폼페이의 조그마한 부족인 에르콜라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수비오 화산은 현재 화일 화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너머에는 휴화산으로 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에르콜레나라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폼페이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고 케이블카나 헬기를 통해서 투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해요. 만약 터지게 되면 진짜 역사를 남기게 될 겁니다. 오늘만 살아.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석고캐스트 남을 거고요. 우리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보다 가이드 투어예요. 그들도 우리 보면서 예측하겠죠. 아 가이드 투어구나. 왜? 수신기가 정확하게 보이겠지. 어? 로마에서 버스로 오랜 시간을 달려와서 정말 내돈내산으로 가이드님과 함께 폼페이 투어를 함께 했습니다. 가이드님의 재능과 이 생동감 넘치는 설명 덕분에 투어 내내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냥 지나칠 뻔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를 이렇게 짧게 둘러보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가이드님도 선제시로 포지타노 쪽 투어 시간을 줄이고 폼페이를 좀 더 둘러보실래요? 라고 먼저 제안하실 정도였으니까 정말 말 다 했죠. 듣기로는 폼페이만 제대로 돌아보는 데에도 며칠이 걸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폼페이만 제대로 투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를 했고 이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포지타노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벨파보레. 주세요. 일본도 벨파보레. 꼰또. 일본도 벨파보레. 응. 우노 코르네토 벨파보레. 크로와상만 시켰어. 잼 안 들어갔어. 초콜레토. 크로와상 뭐라고? 코르네토. 코르네토. 5번 말해야 생각나. 코르네토. 꼰나 마르멜라따. 뭐야 그건? 잼이 들어간. 꼰이 들어가다고 라는 그냥 그 영어의 관사 같은 거 같아. 그리고 마르멜라따가 잼이야. 우노 초콜레토 마르멜라 운 코르네토 꼰라. 마르멜라다. 크로와상이 뭐라고?